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와 시청자 인사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0, 50대 장년층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규모를 보면요. 2020년에는 1,570억 원, 2021년엔 845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는데요. 정말 엄청난 규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피해는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기관을 사칭하는 피싱 피해는 20, 30대 청년층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고령층, 청년층 할 것 없이 누구나가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상인들에게 접근해서 대출을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그런 피싱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 네, 해마다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피해 규모도 커지는 만큼 방송을 통한 각별한 주의와 환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예방법이나 피해 이후 대처 방안에 대한 안내 등 중요한 행동 요령을 꼼꼼히 전해주는 역할도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시청자들이 보이스피싱에 노출되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1월의 TV와 시청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송 환경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 큰 화두였죠. 작년엔 메타버스도 굉장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물리적인 교류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현실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많이 선호했습니다. 네, 올해도 그 열풍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방송가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UBC도 이런 방송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최근에 새롭게 만든 온라인 채널이 있다고 하죠. 네, 바로 윕시가 간다인데요. 윕시라는 이름부터 발랄하고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새로운 채널로 시청자들을 찾아가고 있는 윕시가 간다. 그 제작 현장을 동행해 봤습니다. UBC를 대표하는 새로운 캐릭터가 생겼는데요. 이름하여 윕시. 뉴미디어 팀이 만든 깜찍하고 귀여운 외형의 캐릭터입니다. 윕시는 저희 SNS, UBC SNS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뜻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UBC를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UBC를 빨리 읽으면 윕시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의인화시킨 것인데요. 뭐 이런 겁니다.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다 있지만 울산에는 윕시가 있다. 이 윕시가 울산 어디든 달려가서 여러분들의 소식을 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윕시 캐릭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웹 디자이너에게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윕시를 통해서 UBC의 인지도와 그리고 또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머리에 이 U는 UBC의 U를 형상화하는 거고 이 캐릭터는 성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 남자가 구분되지 않고 지금 주조색인 주황색을 많이 써서 조금 더 젊은 느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시청자에게 편안하게 다가가고자 만든 윕시. 화제의 현장은 물론 최근에 일어난 따끈따끈한 핫 이슈 등을 담아 울산 곳곳을 발빠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다 글 써서 만들었대요. 고맙다고. 신속성이 생명인 뉴미디어. 팀원들은 아이템을 정하고 촬영을 하기 위해 매일 모여 머리를 맞댑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결국은 지금 오늘 저희가 회의한 것은 이제 지금 울산 태화강역하고 해운대 그다음 부전까지 연결되는 이제 전철이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그 개통되는 곳을 직접 가보는. 또 아이템이 선정되고 나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다는데요. 그런 게 개통됐다고 해서 많이 궁금했는데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고 왜 많은가를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눈으로 바라본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뉴스 보면 되지, 뉴스. 같이 구성회의를 같이 했거든요. 내용과 전달 방식 면에서 기존의 미디어와 어떻게 차별을 둘까 하는 점입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리뷰를 1인 미디어는 특성상 간편한 장비들이 필수인데요. 무게가 가볍고 휴대하기 편한 장비들은 현장에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미디어 특성상 라이브라든지 인터넷이 꼭 돼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휴대폰을 이용해서 지금 촬영을 장비를 쓰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각종 휴대폰 장비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마이크, 조명 이런 것들을 좀 달아서 좀 다양한 파츠라고 하죠. 파츠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원핸드 그립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 중에 좀 움직임을 잡아줄 수 있는 이제 짐벌 부드럽게 찍을 때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움직임이 있는 또 역동적인 상황이나 그런 때 꼭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콘텐츠 중에 이제 썰매를 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스케이트 탈 때 이때 서서 이제 같이 따라가면서 찍는다든가. 다양한 장비는 현장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촬영을 할 땐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게 특이한 점인데요. 아무래도 휴대폰 촬영을 하게 되면 카메라보다는 못하죠.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휴대폰 촬영을 쓰는 이유는 뉴미디어 지금 특성상 신속하고 좀 빠르고 쉽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 촬영 같은 건 촬영하자마자 바로 컴퓨터에 업로드가 됩니다. 멀리서도 원격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연동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휴대폰이라는 큰 장점이 있어서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촬영을 할 때는 장비들을 간단히 챙겨나갈 수 있는 가방 하나면 충분합니다. 뉴미디어 팀이 촬영을 위해 찾은 태화강역. 저기 지금 도로로 가면 좀 위험하니까 인도로 올라가서 갈게요. 스탠바이, 액션. 윷씨가 한번 체험해보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오늘 촬영은 태화강역과 부전역으로 가는 광역전철의 체험기입니다. 유튜브는 아무래도 다른 콘텐츠하고 차별화를 좀 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윷씨는 동해에서는 직접 이용해보고 불편한 점, 솔직한 리뷰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직접 체험을 해보고 느껴보면서 후기 위주로 담을 계획인데요. 그런데 역사에 들어서자마자 불편한 점이 포착됩니다. 이용하려면 3층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느낀 건데요. 이런 점들은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앵글에 담깁니다. 처음 촬영할 때는 너무 어색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호흡도 안 맞고 뭐 어버버버거리고 많이 그랬는데 이제 한 두세 번 촬영해보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호흡도 좀 잘 맞고. 이제 전철을 타기 위해 표를 끊으러 향하는 두 사람. 발권기 앞에 섰는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힙니다. 카드가 없는 건지 어디지? 현금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진짜? 아니야. 카드가 안 된다고? 아니야. 카드가 사용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에 들어왔을 때 바로 이제 전철 타는 곳이 가깝지가 않다. 일단 바로 보통의 역 같은 게 보면 뭐 내려가거나 바로 들어가면 있는데 동해선 같은 경우는 3층까지 올라와야 하고 또 올라와서 저희가 토큰을 체험하려고 보니 카드가 안 되고 오로지 현금만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좀 저희 제작진도 좀 당황했습니다. 안내판이 있긴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부전역까지 왕복해서 다녀온 후기는 그날 촬영본을 컴퓨터에 옮겨 편집하고 썸네일까지 제작을 마칩니다.
대부분 찍어온 영상들은 그날 바로 편집해 SNS 채널에 올리는데요. 점점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요. 이렇게 업로드된 내용들은 윕씨가 간다를 검색하면 자세히 만날 수 있습니다. 윕씨 채널의 따끈따끈한 영상들은 댓글창을 통해 소통도 가능한데요. 방송은 기다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좀 수동적으로 주는 영상을 보는 것인데 결국 SNS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볼 수 있는 시대에 맞는 그러한 컨텐츠들이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찾아서 소통이 좀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UBC를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새로운 캐릭터와 함께 탄생한 SNS 채널 윕씨가 간다였습니다. 캐릭터가 참 깜찍했습니다. 그렇죠. 시청자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만화 캐릭터 같은 이 귀여운 모습에서 더 친근하고 편안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체험해보고 느낀 것을 담는 후기 방식도 색다른 것 같고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촬영도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휴대폰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고 들고 다니는 이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촬영을 하고 또 업로드도 바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마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울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윕씨가 간다해서 발빠르게 전해졌으면 하고요. 기존 미디어가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들까지 윕씨가 간다를 통해 많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난 연말이었습니다. 12월 27일 밤 11시 부전행 마지막 무궁화호를 보내고 울산시 북구의 호계역은 100년의 시간을 뒤로 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UBC가 제작한 특별 다큐 호계역 100년의 기억은 정겨웠던 간이역 호계역의 마지막을 지켜본 시간이었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머릿속 추억의 장면이 선명해지는 것처럼 100년의 세월을 버텨낸 호계역 역시 그 기능을 다해 문을 닫아도 그곳을 스쳐간 발자국은 오랫동안 맴돌다 기억의 지층이 되어 차곡차곡 쌓일 것 같습니다. 동해남부선의 호계역은 그 많던 역들이 다 사라져도 굳건히 제자리를 지켰기에 폐역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 마음이 더 서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다큐에선 호계역의 역사나 현황을 살피기보다 호계역에 얽힌 주민들의 희노애락과 그 주변을 오고 간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주로 들려주었습니다. 감성적인 그림의 어반 스케치 작가와 공간을 카메라에 담아온 사진 작가는 문 닫는 호계역에서 우리가 왜 이토록 서성이게 되는지 알려줍니다. 사진 잘 나오겠는데요? 저 보시고요. 자연스럽게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어릴 적 친구와의 소풍길에서 시댁을 오가며 거쳐갔던 호계역의 느낌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화려한 시절이 있겠지만 지나간 청춘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호계역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폐역 직전까지 그곳을 오가며 열차에 몸을 싣던 승객들 사연은 더 이상 그곳에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보는 이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전해줍니다. 부산으로 면접을 보러 가는 두 청춘, 또 딸과 함께 대구의 친정집을 다녀온 젊은 주부에게는 사라진 호계역이 인생의 출발점이자 반가운 얼굴을 떠올리게 만드는 공간이었습니다. 역사 주변 호계시장에서 만난 두 할머니 이야기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뭐 빼가봤거든요. 그래 천승제 벌박도 가르쳐. 안 떨어지는 구암이야. 안 떨어지는 구암. 그래서 내 붙어 따라.
20살 꽃다운 나이에 기차를 타고 그 동네로 시집을 와서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내다 팔며 60년을 살았습니다. 젊은 날엔 기차만 보아도 눈물이 났다는 할머니의 추억담에선 호계역과 한평생을 함께한 사람만의 애환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20살에 와가 요 젊었죠. 좀 사다가 이제 아직 밥 해놓고 상추들 저놈 넘어갔는데 호게 이제 저놈 넘어가면 호게 환하게 기차가 비는 기라. 기차가 빽하니 막 거기서 앉아가 막 어버지기 벌렸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보고 잡아가. 기차 저거 타고 가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보는데 싶어가. 상추 떠다 앉아가면 저 호기 기차를 보고 엉엉 울었다. 옛 관사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은 또 다른 발견입니다. 그곳에서 살고 있는 집주인의 사연 역시 먹먹한 감동을 안겨줍니다. 100년 전 관사는 어느 순간 살림집이 돼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관사가 이곳에 기차역이 있었다는 이정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울산의 북쪽 끝자락의 호계역, 아담했던 간이역은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인근 택지의 북울산역이 새 공간, 새 이름으로 역사를 이어갑니다. 기억이 모이면 기록이 되고 기록이 모여 다시 역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다큐 영상은 사라진 호계역의 기억을 엮어 의미 있는 기록으로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역사의 한순간을 담아낸 이번 다큐는 우리의 소중한 무엇이 사라질 때마다 과거를 돌아보는 자료로 또다시 재생될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19일에는 필환경 시대의 지구수다 코멘터리 우리 모두 착해가지고가 방송되었습니다. 이번 코멘터리에서는 울산 최초 자원순환 가게 착해가지고의 탄생과 운영, 폐점까지의 과정을 유익하게 담아내고 그 후기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잘 만들어진 이번 방송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보탭니다. 우선 이번 지구수다 시즌2의 코멘터리를 함께하면서 모든 세상의 일들이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돌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겉으로만 드러나는 사람들만 주목하지만 사실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깨끗한 태화강변을 산책할 수 있는 건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지저분해진 산책로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체 교내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건 많은 급식 종사자들이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로 지구수다 코멘터리 방송에서는 자원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는 많은 의료인 이들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둘째로 착해가지고 방송을 기획한 스태프들, 방송에 참여하고 운영한 다양한 출연진, 그 모습을 영상에 담아낸 영상팀의 숨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착해가지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가게를 내준 임대인, 가게를 디자인하고 꾸미는 데 도움을 준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울산대 김범관 교수님과 대학생 참여자들,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방송에 적극 동참한 14명의 시민 운영진의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후기 방송을 더욱더 빛나게 해준 카메라 감독과 수많은 영상을 묵묵히 편집해준 편집자들, 그리고 재미있는 로고송과 테마송을 만들어준 음악 감독님 등 늘 뒤편에 가려져 있다가 이번 방송 후기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 분들을 보게 되어 좋았습니다. 이를 통해 착해가지고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청자들도 완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송 후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기획된 후기 영상은 최근 환경오염,
자원 재활용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내용인데 방송의 기획 의도, 진행 과정, 영상 기록 과정, 그리고 참여자들의 실제 소감들을 잘 담아냈습니다. 장바구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있어야 되는데. 또 이런 의미 있는 자원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는 보이지 않는 분들의 소리까지 잘 담은 정말 유익하고 의미 있는 방송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내일은 맑은 선물들에요. 장바구니나 텀블러 계시면. 그런데 마지막으로 작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착해가 지구가 6개월 동안 운영한 후 폐점이 돼 정말 의미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이런 유익한 공간은 방송에 머물지 않고 울산시 정책으로 반영되어 계속 지속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다행히 시즌3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필환경 시대의 지구수단은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울산의 브랜드로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송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UBC가 지구 환경을 지키는 착한 지킴이로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이 널리 알려졌으면 합니다.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원래대로라면 이때쯤에 가족들 다 함께 모일 생각에 마음이 들뜨고 기분도 좋아져야 하는 그런 때죠. 하지만 코로나19가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다 같이 만나는 기회조차 뺏어가고 있는데요. 언제쯤 이 긴 터널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상황이 참 안타깝게 합니다. 네, 이번 설 연휴에도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이 됩니다. 2월 2일 화요일까지 2주간 이어지는데요.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서 고향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고향에 방문해야 할 경우라면 백신 접종은 물론 소규모로 이동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명절 다음 명절을 보내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울 뿐인데요.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는 멀어지고 또 지치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에도 다 함께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바라는 일상이 더 빨리 회복되고 가까워지길 바라면서 TV와 시청자 1월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